사회교과서 68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봅니다. 지난 일요일에 소영인의 가족은 장을 보러 갔다가 대형 할인점 앞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소영이는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소영이네 가족은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정기 휴무일이네. 왜 휴무를 하게 되었을까? 유통산업발전법이 뭐지? 호기심이 생긴 소영이는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이 기사를 읽어보면 대형 할인점이 휴무를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겠구나.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2000 몇 년 어떤 동 전통시장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섰다. 대형 할인점이 생긴 후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은 각종 기획 행사와 할인 행사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결국 이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또 대형 할인점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위기가 더 커지고 시장 주변의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이에 전통시장 연합회는 전통시장 근처의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신문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전통시장 가까이 대형 할인점이 생겨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 할인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지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민주적인 태도로 갈등을 조정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요. 여러분은 대형 할인점의 의무 휴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아래 기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대형 할인점을 갑니다. 대형 할인점은 넓은 주차장, 다양한 물건,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워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할인점 주변의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고 2012년부터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강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 할인점의 의무 휴업은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견,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대형 할인점이 편리한 이유는 쉬는 날 없이 영업하고 싼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킨, 세탁소, 보험 분야까지 대형 할인점이 싹쓸이하게 되면서 우리 동네의 슈퍼와 떡집 등 영세한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작은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지경이어서 바늘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줘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만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선 안 돼. 대형 할인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도 많은데 이들이 일을 끝내고 늦게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에 휴무를 하자 토요일에 상품을 몰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 사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동네에서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더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교과서 69쪽으로 넘어가서
소영이가 대형 할인점이 휴무일을 정해 쉬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과정을 정리한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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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할인점 입점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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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지요. 여러분이 전통시장의 상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인들을 모아서 시위를 하거나 언론사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민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09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대로 있다가는 대형 할인점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말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점들이 모두 문 닫게 생겼어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요. 언론사 보도를 통해 여론이 형성된 후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공청회를 열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견제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시급히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정부 질문이란 국회의원이 정부의 국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면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교과서 70쪽으로 넘어가 다음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법으로 지방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정부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대정부 질문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견제를 했지요. 그리고 국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대형 할인점의 사장이라면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 같나요? 그 다음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이므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이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다. 대형 할인점의 사장들은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법은 대형 할인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지요. 대형 할인점은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역할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지요. 교과서 70쪽 아래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더 찾아볼까요? 교과서 70쪽 아래에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와 날짜를 정하는 것. 이것도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마무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를, 틀리면 X표를 끌어다 넣어보세요. 1번,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번, 나라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정부의 권력을 집중해야 한다. 1번은 동그라미, 2번은 X이겠지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는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권력과 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이것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정답은 견제이겠죠?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례에 적용된 민주정치의 원리를 써보세요.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진 과정.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대형 할인점에서 이 법이 영업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하자 법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옳다고 판결하였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지켜지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례에 적용된 민주정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권력 분립 또는 상권 분립이겠지요.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과정에서 국가기관은 자신의 권한과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국회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려고 공청회를 열고 법을 제정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고려해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법이 대형 할인점의 영업활동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공정히 판결하였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민주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국회와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과서 7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기에 제시된 설명과 관련 있는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한민국의 주권은 땡땡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땡땡으로부터 나온다.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네, 국민이겠죠.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막으려고 권력을 나누는 일을 말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권력 분립이겠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대표자를 뽑는 일을 말한다. 정답은 네, 선거이겠죠. 네 번째,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이것을 결정합니다. 정답은 네, 예산이겠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이다. 이것은 네, 정부이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곳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정답은 네, 법원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주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